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1,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484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양미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13명이고 국내 발생은 484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네. 나흘째 5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52,716명이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31,674건으로 이를 통해 확진자 60명을 찾아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경기가 180명, 서울이 122명, 부산이 45명, 인천 23명을 비롯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해외 유입 사례는 내국인이 22명이고 외국인은 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6명 줄어들은 374명이고 사망자는 새로 22명이 확인돼서 총 1,21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설문조사 이야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허위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앞서 국내 연구진이 네.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 이렇게 3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80%가량은 백신 접종 의향을 밝히면서도 잠시만요. 이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월 15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8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29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68명입니다. 어제는 2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3명입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약 35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역시 권역별 등락은 있으나 170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1월에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12월에는 집단 감염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월 약 50%에서 현재 약 3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확진자 대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 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로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의 감소세는 생업의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과 일상에서의 거리두기를 실천한 국민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며 이에 대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3차 유행이 언제든 정가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는 1월 17일까지로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약 9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5만 2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7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47병상, 수도권 97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4,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의사 198명, 간호사 1,349명 등 의료인력 2,272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시설에서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 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 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역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개선되는 방역 지침의 내용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합 제한 금지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의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방역 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 제한,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BTJ 열방센터의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 추적하고 경찰 관서에 신속 대응팀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 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방송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송출 시까지 각 단계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할 총괄 가이드라인과 제작 현장에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촬영 현장 방역 수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시에 비대면 제작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개 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지양하며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작 현장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 출입 시에 증상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칙을 방송사와 제작사 등에 안내하고 자율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동 점검단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방역수칙 준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의 진정 국면은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에서 얻어낸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 저변에 넓게 감염 확산이 퍼져 있고 매일 발생하는 환자 수 역시 500명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며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적인 모임과 약속, 여행은 반드시 미루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모임도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 주시고 함께 모임을 가지거나 식사를 하는 일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식사, 회식 등의 사항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노력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자 감소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양민철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관련해서 이제 감염 경로에 대한 그 통계와 조사들이 나왔는데 다중 이용 시설은 준 반면에 지인 접촉이나 개인 간 접촉이 높게 나왔네요. 네. 네, 이번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1월 이후의 감염 양상을 보면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도 설명했지만 기존에 이제 1, 2차 때는 다중이용 시설 등 이제 이런 집단 감염을 통한 감염이 좀 더 우세했었다면은 이제 3차 유행 접어들어서부터는 확진자, 기존 이제 선행 확진자를 접촉하면서 개인 간의 이제 접촉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감염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11월 통계를 보면요. 이제 전체 감염 환자 중 52.7% 절반 이상이 이제 집단 감염자였는데요. 이 비율이 이제 지난주 1월 1일부터 1월 9일 사이에는 33.5%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개인 간 접촉에 따른 비율은 11월까지는 23.7%에서 이제 같은 기간 1월 1일부터 9일 사이에는 38.9% 전체의 한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3차 유행은 감소세이지만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이 감염 경로, 접촉 경로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조치 완화 발표, 또 설 연휴 방역 대책도 발표를 한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이제 겨울이라는 이제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감염 네. 양상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종합적으로 뭐 이제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내일 토요일 날에 이제 17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그렇군요.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이제 종교시설 관련해서도 대책들이 내일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브리핑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정세균 총리가 백신 관련해서 허위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앞서 이제 이달 초에 이제 네. 8일에서 10일 사이 국내 연구진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80%가량은 백신 접종 의향을 밝히면서도 10명 가운데 7명은 먼저 이제 맞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지켜보다가 맞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네. 정 총리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이제 준비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제공하되 이제 들여오는 백신들의 안전성, 효과성 문제도 충분히 점검해서 정보를 그때그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백신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또 이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백신을 활용하려 한다. 이런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과 방통위 등 이제 관계 부처에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기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교시설에서도 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700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제인 13일 오후 네. 6시 기준으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방역 당국이 파악한 이 센터 방문 추정자만 모두 3천여 명에 달하는 정도로 이들 가운데 확진자만 벌써 229명 가량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전국 9개 시도로 전파되면서 추가 확진자가 484명입니다. 네. 여전히 전체 방문자 가운데 1,330명 가량이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아서 지금 방역 당국이 검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로 이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형평성 논란이 됐던 실내 체육 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해서는 좀 유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적용 중인 이제 수도권은 2.5단계. 그 외에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거리두기가 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이후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방역 당국의 판단은 전체적인 거리두기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주요 조치들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조치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3차 유행이 조금씩 감소세에 접어드는데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이 방역 당국의 판단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3차 유행 접어들어서는 이제 개인 간 감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단계는 꾸준히 상향해 왔음에도 확진자 수는 이제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렇게 조금씩 급증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2월 24일 그때부터 이제 시행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그렇군요. 기점으로 확진자 수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는지 이 나타내는 지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게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내일 또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 상황 알아봅니다. 경기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시설에서 이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는데요. 이 상태가 좋아진 환자들을 위한 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다음 주부터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6명으로 이틀째 100명대를 보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80명, 해외 유입이 6명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9명이 더 감염돼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산성교에서도 지난달 29일 한 신도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다음 주부터 운영됩니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 코로나 전담병원에서의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 등이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고 상태가 호전돼도 환자 특성상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지 못했는데 전담 요양병원을 통해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체외 변경도 기저귀도 바꿔드려야 되고 석션도 해드려야 되고 경증 요양 환자들을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마련된 만큼 코로나 전담병원에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신규 확진자가 1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이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재로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명입니다.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7명이 감염됐고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1명은 해외 입국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경북에서는 23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 9명, 구미 4명 등인데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고 일부는 증상이 나타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시행된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그 전주보다 30-40% 정도 줄어 대구 107명, 경북 11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주 사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 12.8%, 경북 14.1%를 차지하는 등 감염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숨은 감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 선별 검사소를 2주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부산에선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관련 확진자가 8명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슬 기자입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방문자 6명과 접촉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와 3분간 접촉했다는 이 후보 측의 진술에 따라 이 후보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하루 만에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 후보 측 진술과 달리 해당 행사에서 확진자와 장시간 참석한 것 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해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제출 명부에 이 후보의 이름이 빠져 있는 사실, 또 진단검사 뒤 선거운동을 진행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하고 지금 명부의 부실 작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아마 관련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도 캠프 관계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선거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병원 집단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늘편한 내과 의원에서 방문 직원 확진자가 5명 나온 데 이어 연쇄 감염으로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교회가 지자체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내려집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조금 전 11시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1월 15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254명입니다. 70대 1명, 9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명은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고 1명은 사망 후 확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254명으로 사망률은 1.1%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5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27명이 늘어서 총 22,183명입니다. 1월 14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24,680건이며 1월 13일 총 검사 20,032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는 127명으로 양성률은 0.5%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총 53만 6,312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1,671건이며 1월 14일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27명은 집단 감염 5명, 병원 및 요양시설 10명, 확진자 접촉 67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5명, 해외 유입 5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관악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3명, 서대문구 소재 의료기관 종교시설 관련 2명, 용산구 소재 주한미군 관련 3명,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1명, 동대문구 소재 역사 관련 1명, 성동구 소재 거주시설 요양시설 관련 1명 등입니다. 1월 14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진단병원 병상 가동률은 55%이고 서울시는 51.3%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08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60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48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9개소 총 5,813개 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1,169개로 가동률은 20.1%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3,770개입니다. 다음은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서울 거주 시민 1명이 작년 12월 17일 확진 후 1월 11일까지 서울시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을 통한 방문자 명단을 현행화함에 따라 재분류되어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14일 기준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선정위원회를 열고 흑석 2단지와 양평 13, 14, 용두 1에 6, 봉천 13, 신설 1, 신문로 2에 12, 강북 5 등 6개 자치구 8개 단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정위는 정비의 시급성과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설명회와 정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올 연말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선정된 단지 전체에 약 4만 7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금리를 0.5%로 인하한 뒤 5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에서 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